2022년 대한민국 청년연설대전 첫 번째 첨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혁진님 음소거 키시고 본인이 준비한 원고 뭐 다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쓴 데까지만 그냥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이니까 그냥 보고 읽으셔도 돼요. 부담 가지 마시고 원고 보시고 그냥 읽으세요. 자, 준비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 우리의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로 이야기를 나눌 권혁진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살이란 어린 나이에 한국 음악을 접하고 올해로 20년째 한국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예술활동의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뿡뿡이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뿡뿡이 바로 모여라 딩동댕의 국악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송가인 가수의 첫 콘서트에 타악 퍼포먼스 연출을 맡아 연주 출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와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의 타악 퍼포먼스 연출과 출연을 한 권혁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진입니다. 어린 나이에 예술단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술로서 다양한 경력을 갖추며 타인들은 예술인으로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또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어릴 적 한국 음악을 시작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하필 한국 음악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며 우리나라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이 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인가? 왜 그 행동이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일까? 저는 늘 의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한편으로는 반항심이 되었고 한국 음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싶다라는 꿈 하나 가지고 저는 지금의 제 전공자의 길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한국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왜 그때 그 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큰 행사의 연출을 맡고 당대 최고 가수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저의 월 평균 급여는 기초생계비의 반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술인으로 살아가며 제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국악에 대한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국악을 하며 저는 전통이 좋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송의 여파로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풍류대장, 조선판 스타와 같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프로그램 속에 우리의 국악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국악과 서양 음악의 콜라보가 아닌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님, 제가 근데 다 안 써가지고 네, 한 이 정도까지 지금 써놓은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4분 정도, 50분 좀, 한 3분? 4분 이 정도 쓴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그 완성은 안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쓴 걸로 하고, 그럼 요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요 이후의 계획. 네. 저는 지금 이제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게 트로트를 부르기 위해 국악을 배운다, 국악의 기본기를 배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국악이 서양 음악을 하기 위해 기초적인 부분으로 배운다라는 것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음악을 가지고 서양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악을 배운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한 소리 한 소절 우리나라의 음악을 한 소절 정도는 부를 수 있는 우리 음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 소양을 만들고 싶다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예, 우리 지승욱님 음소거 키시고,
지금 권혁진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지승욱님? 네, 제가 저 다음 발표 이제 준비하느라 제대로 성취를 못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윤희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네. 권혁진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청년 예술인의 현실과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치실 점은 그 초반에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알겠어요.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고 큰 행사에서 연출을 맡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건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줄 정도 줄이시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그것만으로 발표한 분량이 4분 정도 되셨으니까 제 생각엔 한 줄 정도를 줄이시고 뒷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송경재님은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그냥 들으신 느낌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뒷부분이라도. 네, 들은 부분에 한해서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들어와서 다 내용은 못 들었지만 제가 들었던 한 2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은 일단 자기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근데 다만 좀 염려되는 거는 이 이야기를 뭐 제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는 4분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실까에 대한 조금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 권혁진님 발표 그 처음에 되게 잘해주셨는데 처음에 뿡뿡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연들, 뿡뿡이 또 송가인 공연, 거기에 BTS 공연에까지 참여를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국악 분야의 어떤 연주 퍼포먼스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국악인으로 사는 그 어려움이랄까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메시지가 두 개로 갈라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술을 국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국악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그 세계적인 공연에까지 참여하고 있는 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급여를 내보면 기초생계비의 반도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부분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이나 혹은 이제 아마 뭐 이렇게 풍류 대장이나 뭐 조선판 스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뭐 우리 회사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 트로트를 배우기 위해서 국악을 배운다. 국악 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현실. 이걸 또 비판하시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국악이 본이 되지 않고 서양 음악을 어떤 국악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나라에서 국악이 재발견된다고 하지만 결국 대중음악에서 국악이 활용되는 건 서양 음악을 위한 어떤 악기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은 역시 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트렌드, 요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연설 속에서 그런 국악인들이 겪는 어떤 그 제대로 된 처우의 문제를 지적하실 거면 그거로 집중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본인이 어쨌든 그런 다양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도 되는데, 근데 이때의 장점은 본인의 스토리 구조 속에서 아주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결국 우리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냥 호소하는 그 연설이 된다는 거지.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뭐 물론 의미가 있긴 한데, 그냥 어려운 청년 음악인의 국악인의 현실을 그냥 토로하는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악이 현재 대중음악계에서 국악이 재발견은 되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국악의 어떤 이렇게 부흥이라는 게 결국 서양 음악을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국악이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트렌드에 대한 비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좋긴 한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 대안을 생각해 보면 결론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권혁진 씨가 연서문을 좀 다듬으시면서 지금도 이미 4번이나 쓰셔서 1분 정도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앞부분을 좀 정리하던가 중간 부분을 좀 덜어내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국악인의 어떤 생계와 처우 문제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최근 어떤 국악의 부흥 현상을 지적하면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블라블라 이런 걸 지적하면서 근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지를 잘 방향 설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도입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문을 잘 썼을 때 그게 이제 5분 안에 들어오게끔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첫 발표로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시는 그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슈를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 다만 이게 두 개로 뻗어나가지 않게끔 하나로 좁혀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시작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나중에 조금 더 본인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승욱 씨 두 번째 들어오신 지승욱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하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 네, 지승욱 씨 근데 얼굴이 반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노트북 좀 당겨갖고 얼굴 다 나오게 좀 해주세요. 화면에 얼굴 다 나오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아따 마을 청년회장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단 게 몸에 몇 살인디 64밖에 안 됐어. 아이고 저런.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인구 소멸도시 2위인 고흥 버스터미널에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게 이것이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이 아닌 이상 이곳에 올 이유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TV,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식량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10년 후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 평균 연령은 67세이고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 중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남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메꿔야 합니다. 아직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파종, 즉 씨를 이제 뿌려놓은 단계입니다. 현재 농업에 대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교육을 들으며 준비하다 보면 여건이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 지인들까지도 말합니다. 시골에 가면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시골에서 살아봤더니 너무 힘들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저 또한 근처에 하나뿐인 맘스터치 햄버거를 일주일에 3끼나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인프라만을 보고 포기하기에는 농업이 가진 비전과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이 발전하면 나중에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부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원격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하며 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재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약 100명의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관심은 적고 농업이라고 하면 단지 힘들고 돈이 안 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요즘 농업에 대한 힘들다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년 여러분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은 변치 않기에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농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뭐 주요 내용 다 들어갔네요. 우리 고은비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농업 관련해서 종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뒤에 그 스마트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신 점이 좋았고 내용이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아쉬웠던 점은
거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걸 더 잘 살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버스에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원래 사투리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도도 해서 약간 엥? 왜 그러니까 이름도 밝히시지 않고 시작하니까 뭐지? 내가 앞에 거 못 들었나?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약간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서 앞에 거를 조금 더 연습하셔서 사투리를 어메 하면서 좀 더 살려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현숙 씨도 비슷한 그 주제신 것 같은데 박현숙 씨 음소거 키고 혹시 소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박현숙님? 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박준우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에 발표한 지승욱님 발표에 대해서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준우님? 어, 혹시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어, 저도 일단은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앞에 고은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에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뭐, 시간은 뭐, 좋아요. 2분에서 시작해서 4분에 끝났으니까 아직 좀 시간 여유는 있어요. 도입부도 좋았죠. 아따, 마을 청년회장이 죽어버렸어. 근데 몇 살이래? 64이면 64세라는 거죠. 64세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일단 뭐 이걸 재밌다고 하긴 그렇지만, 뭐, 돌아가신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청년회장이 64세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상적인 도입부인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투리를 쓸 거면 제대로 쓰란 얘기고 고은비 씨 얘기는 그거는 뭐 연습하시면 되는 거겠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를 들면 청년 농부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지승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문을 활용하시는데 질문이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좀 꼬여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건 또 모르겠어요.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농업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응?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도 좀 더 쉽게 다듬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아주 농업 대국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유럽의 농산물 대국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있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하신 건 알겠는데 예, 저도 우크라이나 여행 다녀왔거든요. 거기 이제 굉장히 농업 생산량이 많은 되죠. 거기 맨날 감자 캐고 막 한가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알겠고 그다음에 맘스터치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 짓는 그런 청년 농업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스마트팜 얘기도 뭐 인상적이고 좋은데 그 결론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구성한 거에 비하면 결론의 힘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뭐냐면 지승욱 씨 얘기의 결론은 그냥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팜 지역 농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근데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좀 아깝지 않나? 연설대회에 나와서 그냥 청년들한테 이렇게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청년 예비 농업인인데 너무 관심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 관심 가져달라. 관심 가져서 뭐요?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원하는지 지승욱 씨가 이 연설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대한민국에 호소하고 싶은 점이 뭔지 동료 청년들한테 이 연설대회에 참여하는 동료 청년들 혹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정치인들에게 진짜 호소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 연설을 듣고 그래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면 뭐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이면 예비 청년 뭐 기농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뭐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라든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지침이랄까 뭐 이거 하나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관심 가져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승욱 씨 본인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행동을 요구하려면 나도 뭘 해야 되잖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혹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도 이런 걸 같이 해달라. 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결론 부분에. 그럼 이게 되게 재밌는 연설인데 아주 독특한 그리고 지승욱 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입지를 갖고 있는 건데 요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줬으면 좋겠다. 아직은 소재가 재밌는 거에 비하면 좀 두루뭉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2차 첨사 때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윤희 씨. 들어온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희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네. 시작. 저는, 네. 참석자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디오 킬 수 없겠어요? 왜냐면 비디오로 보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거라. 죄송한데, 다음 오케이, 참석자 킬 수 알겠습니다. 그냥 있어요. 하세요. 자, 네. 준비, 시작. 네.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라는 것은 그 구성원인 보통 사람들이 지역이나 계층이나 성별처럼 타고난 환경과 조건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인도하는 질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대에서 보통 청년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 시대 사회의 문제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 넌 쇠락하면 목소리를 잃고 집중하면 목소리를 얻게 됩니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원, 그리고 예술인과 같은 여러 직군들이 수도권이라는 지역, 거주 중산층 이상 계층으로 편중되어서 정치, 사법, 언론, 교육, 예술이 모두 경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직 속에서 쇠락하는 지방 청년과 집중된 수도권 청년 사이 편차가 두드러집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뒤쪽에도 조금 써왔는데, 네. 뒤쪽에도 조금 써왔는데 말씀 듣고 보니 너무 좀 발표하기 좀 많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발표해야 될 내용 같아서 오케이. 이 그러면 단락까지만 여기까지 썼다 얘기해도 치고 되겠습니까? 뒤에는 네. 어떤 스토리예요? 뒤에 내용을 그냥 말로 뒤에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말로. 뒤에는 지방 청년들의 그런 수도권과의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해결, 블라인드 채용이라던가 채용 경로 다양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지방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수도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서 주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권혁진님 음소거 키시고, 자, 요런 스토리의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권혁진님 음소거 키시고. 약간 자리 비웠다가 돌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진수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이윤희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김진수님? 네, 김진수님 아직 뭐 어려우신가 봅니다. 그럼 박호원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에 네. 이윤희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소감, 좋은 점 하나, 네, 고칠 점 하나. 제가 평가를 감히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거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그냥 점,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평가를 우선 하자면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재 시의적절한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비론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미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이 주제가 사실상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스토리를 좀 담아서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에 들으신 이윤희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좋은 점은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뭐예요? 블라인드 채용 좋은 거 아닌가? 이걸 왜 없애지? 라고 했었어가지고, 일단 주제 자체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또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가 굉장하다는 거를 일반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저는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전 지방인 현 수도권인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박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경험이 사례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계시다가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나요? 제가 한번 놓쳐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내가 수도권에 있다가 이거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뭐 호응이나 이런 거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설을 하실 거니까 이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발음이나 억양 같은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좋은 연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약간 나는 이거에 좀 강조를 하고 싶어 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싣는다거나 이렇게 연습부터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일단 도입부에 그 너무 문어체야, 문어체. 이 연설이라는 건 구어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말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글 쓰는 걸 읽는 듯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도입부부터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블라블라, 뭐 인도하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데 뭐 블라블라해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입부부터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개념어들로 되어 있고 이제 문어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부터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결론은 결국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본인은 수도권 사는 사람이야. 근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얘기할 건데 나는 수도권 사람. 그러면 이거는 일단 본인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대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은 이제 본인의 그 연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약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좋아요. 근데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 주제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풍부하게 들어주면 좋을 텐데 어떤 쇠락하는 지방 청년과 수도권 청년의 격차에 대해서 계속 어떤 개념적인 접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뒷부분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이 지방 청년과 수도권 청년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 관한 얘기도 들어가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서 블라인드 채용이나 어떤 채용 경로 다양화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청년이 할 일과 수도권 청년이 할 일 등을 언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이쯤 되면 사실 거의 논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 논문이나 무슨 보고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방대한 내용을 그 마치 이렇게 보고서에 정답을 적듯이 다 샅샅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쓰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인데 5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다 제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제시하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이 어떤 그 사실 수도권 문제는 최근에 뭐 그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에 보면 그 유명한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 비유도 나오고 그 출퇴근하기 위해서 1시간 30분씩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그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많이 뭐 조명이 됐던 그런 어떤 그 수도권 지방 수도권이라고 해도 사실 경기도와 서울이 또 다르잖아요. 수도권이어도 경기도 저기 평택쯤 사는 청년한테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이렇게 지방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고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게 좀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좀 이게 개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문제여도 그리고 이윤희 씨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그래 본인은 수도권 네. 청년이야. 나는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 사는 청년인데 왜 도대체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그거를 이제 그 공감대를 그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대안 얘기도
좋다고 봐요. 블라인드 채용도 뭐 그런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채용 경로 다양화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블라인드 채용은 수도권 지방보다는 학벌에 네. 관련된 문제가 더 컸고 그래서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인재 균형 선발 뭐 이런 게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온 거긴 하죠. 청년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은 또 약간 맥락이 다르니까, 그게 그 대안이 딱 맞는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하여간, 뭐,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로 해서, 어차피 이제 본인이 쓰시면서도 발표하면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음번 발표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스토리텔링으로, 그리고 풍부한 사례 위주로, 그렇게 네. 해서 주제도 좀 더 좁혀서, 이 지방과 수도권의 네네. 격차는 정말 이 거대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못하고 있는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5분의 연설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렇더라도 그중에 한 포인트는 짚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네. 지점을 딱 짚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음. 정리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그걸 갖고 다음 2차 발표 때 그런 내용을 좀 수정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게 좋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아주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를 잘 건드리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리하고 네네 이따가 네. 마지막에 피드백하는 시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송경진 네. 씨, 자, 송경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하신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송경진 씨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청년 송경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남들과는 다른 행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발을 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도전 중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3년 전에 이뤘습니다. 이 도전은 바로 머리 기부입니다. 머리 기부는 소아암 환우들이 가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발을 제공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를 25cm 이상 기른다는 것과 다른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천연 모발을 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인 지금 무더운 여름을 나며 남들과의 시선과 맞서 싸우면서 저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에는 두 번째 도전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헌혈도 꾸준하게 해서 그 100번을 넘겨 명예 전당에도 들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봉사활동에도 나서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20대 후반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싸워 나아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누구일까? 에 대해 생각을 할 틈이 없이 바쁘게 앞만 보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연찮게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는 행복하자였습니다. 그럼 행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하지? 내가 언제 행복했지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막연하게 떠오를 뿐 명쾌한 해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 지인이 추천한 봉사활동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봉사활동이란 돈과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바쁜 사람들도 또 더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날의 봉사를 통해 저는 두 가지 소득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직 내가 세상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고 이제 마무리를 제가 원래 이제 갈등 완화 쪽으로 글을 쓰려다가 이제 저번에 이제 이야기해 주신 자기 스토리로 얘기하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좀 내용을 작성 중이고요. 이거는 다음 피드백까지 이제 완료 문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약간 머리를 알고 있는데 자주 있는 그러한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정해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힘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앞에서는 머리 이야기하고 헌혈 이야기하고 그랬다가 또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하고 또 질문이 또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무슨 주제지? 하고 그걸 찾는 데가 조금 오래 걸렸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좀 행복을 찾아가는 뭐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답을 봉사를 얻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좀 더 앞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제가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주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앞에 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또 주제가 갈등 완화라고 또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주제가 어떤 주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찬우님 운석어 키시고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전 개인적인 경험으로 공감대를 찾아가려는 처음에 시도는 좋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제를 좀 파악할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그 되게 좋은 소재를 갖고 있어요. 일단 머리가 길다라는 거. 남자인데 머리가 되게 길고 머리를 기르고 있다라는 게 일단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도입부에 배치를 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올리고. 근데 왜 길렀냐?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뭐 패션 뭐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소아암 환우들한테 그 머리를 기부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서 길렀다 이거잖아요. 뭐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봉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헌혈도 100번 해서 뭐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라든가 뭐 그런 헌혈증 같은 게 뭐 그 명예의 전당에 무슨 증 같은 게 있겠죠. 그럼 그런 걸 좀 갖고 와서 소품으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설할 때.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화면을 통해서 보이게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갖다 댄다든가 뭐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은데 이게 도입부에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도대체 얘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라고 생각을 듣다 보면 나중엔 이게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뭐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대 후반은 뭐 아마 먹고 사느라 어땠는지 모르지만 치열하게 살았고 그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경 쓸 틈이 없었고 그러다가 어떤 자기 개발의 계기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고민하게 됐고 고민해 보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에서 답을 찾았고 뭐 그로 인해서 내 삶은 바뀌었고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인 건 알겠어요. 좋은데 이걸 구성을 좀 적어도 청중들한테 좀 더 친절한 연설이 되려면 도입부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도 바로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은 송경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도입부에 탁 치고 나온다든가 그렇게 여러분 제 외모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하면서 이렇게 뒤에 머리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화면상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화면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준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남자 집 머리가 긴 이유는 블라블라. 근데 이게 그냥 패션으로 기른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런 거다. 뭐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봉사활동하는 삶을 사세요. 라는 게 결론이라면 뭐 좋긴 한데 너무 뭐랄까 너무 그냥 그 도덕 교과서 같이 올바른 이야기여서 조금 연설로서의 좀 이렇게 힘이나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또 아까 원래 갈등 완화에 대한 연설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갈등 완화와 이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 주제를 포기하신 건지 그 주제를 포기하고 그냥 봉사 얘기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송경진 씨가 그 본인의 스토리도 좋고 어떤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청중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뭘 변화시키고 싶은 건지, 청중의 삶에서 어떤 포인트를 변화시키고 싶은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중이 송경진 씨 얘기를 듣고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 포인트가 명확해야
그 도입부의 어떤 사례를 든거나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2차 첨삭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설문을 좀 정리를 해서 오시면 좋겠다. 뭐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갖고 있고 그것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고은비 씨가 한번 해볼까요? 들어온 순서대로 대충 하고 있습니다. 자,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아, 준비. 근데 네, 앉아주셔도 되는 게 제가 아직 다 못 썼는 그 오케이. 글을 다 못 적었는데 주제만 조금 말씀드리고 토요일 날 최대한 첨삭에 참여해가지고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처음에 그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 약간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25살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25년 차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진짜 별점을 매겨보자면 어떻게 매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한 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랑 그리고 세월호랑 이런 것 어떤 일련의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믿음을 줄 수 없는 국가가 좀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물론 다른 모든 분들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점수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국가에 대해서 기대를 안 갖는 게 좀 당연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항상 뭐 약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놓고 뭐 나라에 대한 뭐 애국심을 가지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약간 정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청년 입장에서 국가가 오히려 너도 의무를 다 하고 우리한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이런 맥락이나 이런 거에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거나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이윤희 씨 음소거 키시고 지금 고은비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멘트 해주세요. 이윤희 씨?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느라 오케이. 그럼 최연아 씨, 말씀하신 부분을 최선아 잘 못 씨, 네, 들었습니다. 최선아 씨, 네, 최선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방금 얘기한 고은비 씨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멘트 주세요. 최선아 씨? 일단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태원 참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진짜 국가란 무엇일까?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은, 약간 시의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문제는 이게 예선 본선이 시간이 좀 있잖아요. 예선이 19일이고, 19일인가요? 26일인가요? 19일. 그리고 네, 예선이 19일이고 본선이 26일이면 거의 한 달이 지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정부가 이걸 어떻게든 묻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잊지 않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추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고은비님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 그래, 이런 거가 있었지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고은비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겪은 것들, 아니면은 본인의 친구가 겪은 것들,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더 풍부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박현숙 씨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어려우시면 박호원 씨. 박호원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호원 씨. 예, 앞에 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 이야기보다도요. 가족 이야기면 뭐 가족하고 자기 이야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차 첨삭 때 더 보고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고은비 씨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이제 마치 소비자가 이제 25년 차 이용자, 마치 소비자가 이제 상품이나 어떤 기업을 평가하듯이 그래서 별점을 매겨본다면 몇 점일까? 최근에는 3개라고 얘기했어요. 3개, 3개. 최근에는 3점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5점이었다라든가 뭐 옛날에는 5점이 4.5점을 줬었다라든가 어렸을 때는 근데 최근엔 점점 별점이 낮아져서 지금은 3개 정도 겨우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3개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예를 들면 실제로 구체적인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서 3개 정도면 어떤 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요즘 뭐 12구 참사라고도 하고 뭐 그렇던데 그것 때문이겠죠. 세월호는 사실은 이거랑 연결시키기엔 좀 먼 얘기고 벌써 거의 한 10년 된 얘기니까 이제 근데 세월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정권 바뀌고 이태원 참사가 또 일어난 거니까 그런 맥락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소비자인 25년간 대한민국에 산 소비자인 청년으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를 그 얘기를 해주고 결국 이제 애국심을 가지라고 하려면 애국심을 가질 만한 근거를 먼저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블라블라 좋아요. 뭐 굉장히 좋은 접근이고 어떻게 보면 참신한 아주 뜨거운 그 12구 참사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의 느낌으로 약간 그 접근한 거라 좋다고 보는데 이제 아까 최선아 씨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19일, 26일 상황까지 좀 내용이 업데이트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온갖 지금 많은 현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국가의 책임, 국가가 제 책임을 못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분해를 해보면 예를 들면 구청의 잘못도 있고 경찰의 잘못도 있고 뭐 소방도 지적되고 심지어 뭐 총리나 대통령까지 책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낼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청년으로서 국가에게 이제 질타하는 그런 연설로 가도 되지만 연설이라는 건 결국 듣고 있는 청중을 설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청중들에게는 어떤 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할 것인지 예를 들면 다 같이 별점 테러를 하자든가 뭐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정권 뭐 퇴진을 하자라든가 뭘 얘기하려는 건지가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그래 이렇게 소비자로서의 청년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상품 혹은 뭐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을 알겠어.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에 대한 어떤 결론의 메시지를 좀 더 좀 뚜렷하게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으로서는 또 도입부는 아주 좋아. 도입부는 아주 좋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아주 그 잘 잡은 거죠 주제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이왕 좋은 주제면 좀 더 그거에 어울리는 좋은 마무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번 2차 발표 때 하시도록 하시죠. 자, 그다음에 우리 문찬우님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찬우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하신 내용 읽어주시죠. 자, 음소거 키시고 준비 시작. 지금부터 연설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감기가 얼마 전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원래 안 이런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건너간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합니다. 식민 지배와 패권 전쟁을 견디고 독재와 빈곤을 이겨낸 나라로서 한국은 민주적인 세계의 근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최약소 최극빈국에서 선진 지역 강국으로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 공화주의와 자본주의의 후방에서 선봉으로 나아간 날들은 한강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천운 아래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많디 많은 국내외의 걸물들이 피땀 눈물을 쏟으며 이루신 오늘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제일 먼저 망해가는 나라, 선망국으로도 불립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통해 영을 향해 추락하는 국내 합계 출산율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슬픈 수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하 자원도 지정학적 이점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랑만이 희망인 우리에게 인구 격감과 이를 이끌어온 거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는 야생이나 다름없는 글로벌 정치 게임에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으로 파악될 것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탓에 인프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콘텐츠가 말라갈 것입니다. 공동체가 쓰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국가사회의 역량과 미력이 한없이 소진되면서 자본과 인재가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재난과 유무형의 패권 전쟁이 부를 식량, 전력, 금융 대란은 일찍부터 쇠약해질 우리에게 회복 불능의 일격을 안길 것입니다. 끝내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이 이 땅을 출항 거점 또는 해상 벙커로 삼고자 바깥에서부터 내달려올 것입니다. 그때쯤이 되면 이곳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문으로는 각자 도생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바뀌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상위 몇 %에만 들어가면 장땡이라는 마음가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모두 망합니다. 어떤 대사처럼 이러다가는 다 죽어 사라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모여서 멋진 미래를 만들 때입니다. 우선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적인 경지를 행복한 경험의 재생산으로 드높여야 합니다. 산업 생태계에서 수확한 햅쌀로 여러 수고한 국민이 먹고 사는 나라 위에 민주화 운동이 퍼뜨린 씨앗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꼽히는 사회를 지읍시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갇힌 한국의 골목을 자유로운 세계의 복된 시민이 마주치는 열린 광장으로 넓힙시다. 이러한 선진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이 땅은 세계 시민에게 사랑받는 나라라는 뜻의 선망국으로 다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옛것을 새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 민주, 공화주의의 등불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담대한 전략가로 일어나서 부드러운 역성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치 교체, 문화 전환, 사회 개혁에 대해 전략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음모론에 빠진 정치를 회의론에 뿌리내린 정치로, 선민사상에 갇힌 정치를 중용사상을 여는 정치로, 희생자의식에 묶인 정치를 책임자의식을 품은 정치로 반드시 교체합시다. 둘째, 우리를 지배해온 불신, 불안, 불만의 문화를 우리를 지속하게 이끌 신뢰, 안전, 만족의 문화로 반드시 전환합시다. 셋째, 극한 경쟁을 가치 있는 경쟁으로, 기울어진 성장을 동반 성장으로, 기피되는 출산을 기대받는 출생으로 반드시 개혁합시다. 그리하면 인구 소멸의 위기는 인재 창출의 기회로, 패권 종속의 위기는 패권 획득의 기회로, 기후 격변의 위기는 기후 적응의 기회로 자연스레 뒤집힐 것입니다. 선망국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내일이 달렸습니다. 먼저 망해가는 나라 대한민국을 요동치는 미래 세계의 등대 국가로 격상시킬 또 다른 기적발입니다. 여러분, 뱃속으로부터 극기가 흘러 넘치십니까? 가슴속에 용기가 끓어오르십니까? 머리에서 슬기가 솟아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합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섭시다. 미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승욱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지승욱님?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혁진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소감 얘기해 주세요. 권혁진님. 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나 처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얘기를 해줘서 좀 머릿속으로 그려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그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내용이 지금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된 거죠? 몇 분? 지금 시간은 한 4분 정도 됐어요. 4분에서. 네. 근데 실제로 뭐뭐 합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뭐 합시다로 끝나다 보니까 강조가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느낌으로 들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이게 4분이 5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어조를 많이 네, 강조시켰으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고은비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뭐지, 각자 도생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처음에 말했던 뭐 국가에 대한 불신이나 뭐 이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막 어차피 망하는데 뭐 그냥 살지 뭐 약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앞에 써서 권혁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연설들 중에 제일 뭐뭐 해야 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너무 많고 나열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게 좋은 연설이냐라고 했을 때 뭐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좋은 연설이다 하는 거는 그걸 듣고 집에 들어갈 때 한 문장이 생각이 나면, 뭐라도 하나가 생각이 남으면 이제 그 좋은 연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을 써주신 것 중에 정말 이게 딱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계속 좀 변형하면서 반복해서 이제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이제 청중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문찬호 씨 연설은 굉장히 거대한 연설이에요. 거대한 어떤 시대 정신에 관한 연설이고, 뭐 저는 이런 큰 이야기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문제의식이나 어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뭐 굉장히 건전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5분의 연설로 소화하기엔 너무 큰 이야기가 아닌가.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식민지 지배 패권 전쟁, 뭐 인주세계 근현대사의 대표, 공화주의, 자본주의, 뭐 한강의 기적, 또 선망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앞부분의 선망국과 뒤에 선망국이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언어 유희랄까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미가 있고 뭐 좋은데, 이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문찬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찬유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앞에서. 그래서 일단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왜 문찬호가 이런 거대한 얘기를 연설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건지,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길래,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이 청년 연설대회에 나와서 이 동료 청년들과 정치인들 앞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스토리텔링, 여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큰 문제의식은 아주 좋고 맞는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 가장 큰 포인트는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생으로 인한 초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소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주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어떤 그런 가치관의 전환,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다 좋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선언한다고 되는 건가? 이런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가치관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촉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 뭔가 좀 일단 문찬호 씨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사례는 이랬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이런 거대한 거대 담론들의 제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풀어나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의 결론도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제안이나 뭘 해보자라든가 뭐 그런 걸로 나왔으면, 그냥 일단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전환하자 뭐 이런 정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걸 넘어서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랄까 뭐 이런 게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뭐 굉장히 거대 서사라 뭐 이런 큰 연설도 좋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그런 주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첫 그 발표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 디테일을 발전시킬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호원님 발표 한번 들어볼게요. 박호원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예, 음소거 키세요. 좀 켰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1년 작년 이맘때쯤 나는 국회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 홈페이지 TV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자산 공개 정책을 제안 3천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0건에 전승되어 많은 언론,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직접 자신의 상장을 준 이준석 국민의힘 당시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이제는 정치와 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진정 청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제 이야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설자 박호원입니다. 당시 제 정책은 윤석열 10대 중심 사례 공약으로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으로 포장되어 홍보되었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희망을 가득 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통합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공정과 공정의 가치는 이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으로 채택된 제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공약들도 제도화될 의지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2022년 지금 대한민국이 가까이 있는 이태원 참사, 자기 먼저 경우, 자기 사람 먼저 챙기기, 영부인 지인 챙기기를 통한 인사 참사, 그리고 각종 기타 참사를 겪으면서 저를 포함한 시민 여러분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어간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곤두박질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라를 망치기 위해 마타두어성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반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이나 제도만 고쳐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정을 위한 공약들이 대부분인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님의 다양한 제안들이 몇 가지 실현되는 것을 몇 가지만 실현되는 곳으로 오히려 부패와 불공정한 인사, 계약, 제도가 실현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을까요? 자,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제 창출을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한쪽만 몰아줄 수 있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통합되지 않은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우리들, 국민들, 청년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남녀 갈라치기로 불공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당시에는 청년들을 그리고 국민들의 말에 들어줄 수 있고 부패와 당당히 맞설 수 있다라는 옛 검사를 진지한 측면도 그때는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함에도 야당 지지율이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그 대안을 국민들과 시민들, 청년들이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처럼 우리가 맨날 모여야 될까요? 아니면 충청도와 수도권, 강원을 화합시키는 믿음의 정치, 그러한 것들만 부르짖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정치인들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 그리고 시민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고자 공정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통합의 대한민국, 진실로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공안 공약이 아닌 실천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그러한 정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뢰가 실종된 정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자,
시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더욱 힘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실천하는 청년 정책, 시민 정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청렴한 정치, 내일을 준비하는 정치뿐만이 아닌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고 더불어 바꿀 수 있는 치열한 고민과 토론, 정책화를 통해 다 같이 실천하며 자신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을 빼놓지 않고 현실을 더욱더 풍요롭게, 공정하게, 즐겁게 만드는 시민 우선 정당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송경진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내용 상당히 길고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목적성이 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비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조금 음질이 조금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다음부터는 오프라인 때는 아마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만 말고는 저는 다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초반에 전개를 해주신 점이 구체성을 띠고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은 약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들이 큰 갈래에서 통합이 되지가 않고 저마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통하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는 국대다 시즌 2에 참여한 그 얘기를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하는 행사잖아. 대한민국 청년 아니요. 연설대전이라고 이름을 국민의힘입니다. 붙였지만 사실은 네, 이제 네네, 김한규 맞습니다. 의원실에서 하는 지금 이거, 행사에 네, 이 국민의힘 어떤 행사에 참여했던 청년이 나왔다 이거야. 그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관심 포인트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시작하는 거 아주 좋아. 오케이. 왜냐면 이제 일단 한쪽에서 하는 거에 참여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시즌 2 가서 뭐 정책 제안 뭐 10위권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이준석 당대표한테 직접 상장도 받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게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근데 6개월 만에 그 기대는 완전히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서 결국에는 이제 야당에서 주최하는 행사까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뭐 그런 스토리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단순히 음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방송 음질의 문제가 아니라 박후원 씨의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말을 약간 흘리듯이 이렇게 입안에서 웅얼웅얼거리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래서 좀 이거 말은 좀 더 이렇게 너무 만연체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시간이 50분에 시작해서 56분에 끝났어요. 그럼 사실상 7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분량이 되게 긴 거예요. 한 2분 정도 덜어낸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좀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내용이 뒷부분에도 보면 되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문장을 좀 짧게 치면서 단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발음을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해주시고 목소리 좀 더 크게 해주시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 문제 제기는 명확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기대를 가졌는데 망했다. 6개월 만에 망해가고 있다. 왜 그러냐? 뭐 이태원 참사부터 인사 참사까지 뭐 그런 잘못된 점 지적하고 근데 그 대안이 민주당이냐? 그럼 민주당도 별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보기엔 대안이 못 되고 있는 것 같다. 왜 대안이 못 되냐? 뭐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청년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부패하고 한쪽만 편들고 불공정하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정당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대안을 못 찾고 있다. 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천하는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 우선의 정당 정치가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그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교과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 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에서 받은 어떤 반면교사든 교훈이든 그런 얘기를 해주길 이제 기대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로 끝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 그 부분을 좀 이 한쪽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꽤 높은 순위까지 갔던 박호원 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이렇게 개선할 점, 교훈점, 혹은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망하더라.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쪽 정당에서 참여해 봤더니 이거 봐. 이렇게 행사 했는데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행사, 이 행사는 이것과 달랐으면 좋겠다. 라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원론적으로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교과서적인 얘기로 끝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박호원 씨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그 프로그램 뭐 나는 국대가 되게 주목도 많이 받고 사실 이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보다 훨씬 더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은 행사잖아요. 방송에 생중계까지 됐고 나는 이 행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행사에는 관심이 없고 말이야. 그런 걸 이준석이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민주당에서는 저 국민의힘이 실패한 반면교사를 통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원론적인 이렇게 좋은 얘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점들을 일단 분량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디테일한 어떤 그 결론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2차 첨삭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말 내용은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네요. 해주셔서. 재밌고 예, 잘 정리를 예.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준호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박준호님, 자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네, 준비 어, 시작. 안녕하세요. 남대전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자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생회 의장 박준호입니다. 혹시 비디오 킬 수 여러분은 없나? 비디오 킬 수 없나? 저 비디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근데 원래는 다음번엔 좀 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오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첨삭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합시다. 시작. 예. 여러분은 학생자치권 확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린 것이 어디 정치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미래 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저는 바로 학생 자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큰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바로 학교 내 수장인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3학년 선배님들을 때리고 또 성적 수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 중 하나인 학교장 추천서를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얼차려까지 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보다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내부 세력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온라인 유튜브 댓글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저에게 우려 혹은 격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권을 강화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지난해 12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결과는 재투표 끝에 3표 차이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정도밖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이런 제 학생회장이 왜 출마하게 된 이유, 이렇게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걸 하면서 겪었던 경험, 어려웠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고 또 학생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연설문을 일단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강력한 직접 경험이 있네요.
우리 문찬우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들은 얘기에 대해서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선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겪고 있는 문제를 경험을 정말 잘 살려서 말해준 점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칠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장을 끝맺을 때 뭔가 너무 짧게 끝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음, 제가 이제 문찬우님의 말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저는 짧은 문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짧으면 안 되지만, 적당히 짧으면은 숨쉴 틈도 있고, 사람들이 그 문장에 집중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어, 약간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긴 문장도 있고 짧은 문장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학생자치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와닿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것도 좋았고 부모님이 뭐 정치에 왜 관심 두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잘 듣는 얘기거든요. 어쩌면은 국회의원들이나 여기 연설대전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공감을 좀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학생이신데, 학생이신데 이렇게 여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자체로도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주목을 끌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연설대전이 있는데 청년 연설대전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등학생 학생으로서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소재도 되게 잘 고르신 것 같고 그 소재가 진짜 본인 당사자의 이야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 네, 좋은 점만 얘기했. 네, 괜찮아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 스토리이긴 합니다. 일단 본인의 직접 경험, 굉장히 강력한 직접 경험이 들어있죠. 근데 일단 도입부가 조금 어렵게 시작한 것 같아요. 학생자치권 확대,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이 표현 자체가 다 어렵잖아. 학생자치권 다 한자어고 개념어고 이거와 연령 하향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 멈칫하게 돼.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학생자치권을 확대하고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거에 찬성하느냐? 찬성해야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질문으로 시작할 거면 여러분 학생들의 투표권 낮춰야 합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내용이 좀 어렵게 들어간다는 거 하나.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린 것이 공부나 해야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학생회장이라고 처음에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그러면 학생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연설을 하려나 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본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학교 내 비리랄까? 학교 내에 있었던 어떤 교장 교감의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3학년 선배를 뭐 때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예를 들면 그게 뭔지도 좀 차라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면 어차피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어떤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특정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장 추천서에서 배제하고 얼차려까지 줬다. 그런데 이제 학교 운영 내부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응원도 있었고, 뭐 어떤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로 내가 이제 학교의 어떤 내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게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권 연령 하향과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거권 연령 하향은 이 국회의원 선거나 혹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낮추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 학생 자치권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학생 자치권이라고 하면 좀 더 이걸 제도적인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을 때 박준호 씨는 어떤 공약을 얘기했는지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 지금은 교사하고 학부모들 위주로 참여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학생회장 한 명만 겨우 들어간다든가 근데 어떤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런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연설이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되려면 선거 연령 하향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정한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 자치에 대해서 본인의 학교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점이 바뀌어야 되겠더라.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법을 좀 우리는 모르는, 왜냐면 이건 지금 학생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사례니까 뭐 저도 고등학교 때 학생이랑 했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준호 씨가 직접 겪은 학교 운영 학생 자치가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무슨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입법을 요청하는 연설을 해도 되고, 왜냐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듣고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결론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도입부도 그에 맞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례에 맞게끔 도입부도 좀 더 인상적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용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소재가 아주 좋네요. 그걸 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선아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네. 시작. 네, 사실 저도 많이 적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경험 수집가이자 정치놈 최선아입니다. 여기서의 정치놈은 정치에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의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정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정당의 당원이자 일상을 지내며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중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마 청년 활동, 정책 제안 활동,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3년간 청년 활동을 하며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왜 정치 중립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화돼서 말이 막히는 과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어떤 청년 활동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지지 후보나 당을 홍보하며 상대 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그것이 과해지며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었는데요. 그걸 본 관리자들이 정치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며 정치 중립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는데요. 그 결과 그곳에서는 어떠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이 있는 의제지만 이게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립과 중도는 양면성을 띤 마법의 단어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관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책을 제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정책을 제안하면서 수용되지 않는 벽에 부딪혀 본 적은 있으십니까? 나는 이게 불편해서 제안했는데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네. 내가 내 손으로 뽑았는데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밥그릇 싸움만 하네? 누구를 두드려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내 말이 들어갈까? 내 말이 입법화가 되고 정책화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거랑 관련된 사례들이나 뭐 해결책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정치는 일상입니다. 정치 중립이라는 말로 관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정당 정치와 일상 정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려우신가 보네요. 그러면 송경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뭐 내용이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하고 내용이 이제 문맥상 이제 발언에 이제 잘 전달되는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저도 아직 완료되지 못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마무리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진짜 제일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다른 분들 해주신 거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론까지 함께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찬우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소감 얘기해 주세요. 우선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이목을 끌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잘 성공한 것 같아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고칠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20대 경험 수집자, 정치놈? 정치에 미친놈? 뭐 이런 식으로 도입부 좋은데 일단 정치에 미친놈 이건 욕이잖아요. 이건 뭐 이 새끼 저 새끼도 아니고 이건 좀 고민해 봅시다. 이게 뭐 재밌게 쓰신 건 알겠는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연설의 취지는 알겠어요. 이른바 이 정치 중립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무정치 공간, 예를 들면 우리가 노 키즈존이 있으면 이제 노 정치존인 거지. 그런 걸 표방하면서 그런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아 씨는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뭐 정치에 미친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쨌든 그 고관여층인 거죠. 그리고 정책 제안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실 또 당원이시기도 하시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뭐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어떻게 보면 뭐 책임이고 의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갈등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노정치존을 표방하면서 중립과 중도의 미명 아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실은 정치적 무관심을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아주 올바르고 정당한 문제 제기죠. 그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정당 정치와 일상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중립과 중도라는 게 일단 뭐 특정한 게시판이나 뭐 어떤 그런 동아리에서의 어떤 작은 모임에서의 문제라면 내가 그거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떠나면 그만이죠. 그 게시판 안 들어가면 그만인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는 이 중립과 중도란 이름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마저도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교사와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교사와 공무원은 아예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련된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인 교사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를 담임하는 공공의 어떤 산부를 담임하는 공무원 집단이 아예 정치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 관권 선거 이런 게 워낙 심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력한 정치 중립 의무를 공무원과 교사 집단에게 시행한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지금 민주화된 지 30년, 40년 지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제도 변화. 요즘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그 시장연설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개헌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교사와 공무원의 어떤 정치 참여의 자유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이 노정치존 요 얘기를 정치 중립 요 얘기를 가지고 이 어떤 현안 지금 현재의 어떤 현안이 어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중립 문제를 푸는 문제 요거로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그거는 어차피 이거는 최선아 씨의 연설이기 때문에 최선아 씨가 동의해야 최선아 씨가 정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하신 얘기 정도 수준에서 이런 이렇게 중도와 중립이란 이유로 정치를 외면하지 말자. 정치를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나쁜 것으로 정치 혐오주의 뭐 이런 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정치적 무관심을 그냥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논리로 빠지지 말고 진정한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뭐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되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렇게 제안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결론 부분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청중이 이 연설을 듣고 그거 맞는 말이네. 나도 저거 같이 해야 되겠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할 만한 제안을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음번 두 번째 첨삭 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진수 씨 아까 야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발표 자체를 못 하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가능하신가? 안녕하세요. 지금 야근 중이어가지고 제가 네, 준비는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시면 지금 발표는 안 될 것 아, 같고요. 네네네. 제가 하고 어떻게 싶은 해요? 건 의료정책이랑 그 노인 복지 쪽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음, 다음 차수 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근무 중이라서 발표는 어려우실 것 같고 어쨌든 의료정책, 노인복지 이쪽으로 발표하시겠다. 주제는 아주 네. 좋네요. 그다음에 우리 박현숙 씨 들어오셨는데 박현숙 씨 혹시 음소거 키시고 뭐 발표 가능하신가요? 네, 박현숙 씨는 오늘 좀 발표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못 하시네요. 그리고 주홍비 씨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주홍비 씨는 오늘 시간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주홍비 씨 오늘 뭐 첨삭을 발표를 하려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으러 들어오신 건가요? 저 들으러 왔어요. 저 아직 외부여가지고요. 오케이, 그럼 준비는 안 됐다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다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들어오셨는데 아직 발표 안 하신 분 없죠? 자, 그럼 오늘 첨삭은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첨삭하신 분들 소감 한 마디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호원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오늘 그 첨삭 진행했는데 어땠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평소에도 제가 발음 많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나운서 분들 발음 그런 것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저도 많이 고치고 그러겠습니다. 나아가 지금 사실 이거를 작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뒤에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말이 쳐내고 중복되는 부분 없애버리고서 그 뒷부분은 확실히 흥미를 어떻게 끌 수 있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문찬호 씨 음소거 키시고 오늘 소감 얘기해 주세요. 혼자 준비할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연설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송경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참석한 것 자체의 목표가 이제 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있고 좋은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발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를 듣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도 오늘 참석 잘 다듬어서 2차 참석 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진수 씨는 어떻게 소감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아까 잠깐 키셨었는데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해도 되고. 네, 그러면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아직 퇴근을 못 해가지고 좀 마지막에 상황이 좀 안 좋으신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번 연설대전 참석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이렇게 똑같은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데 진짜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양하다는 게 항상 너무 신선하고요. 글을 좀 써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고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박준우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또한 그 많은 것을 이번에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도입부라든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글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승욱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연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여러 의견들도 듣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2차 첨삭 때 이제 더 잘 다듬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윤희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나라에서 같은 비슷한 청년 세대로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거에 많은 귀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연설문이란 글의 장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문어태로 어렵게 쓰고 개념어 위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글의 장르 전환을 잘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네, 그다음 최선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최선아 씨? 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저 오늘 그냥 연설 발표 안 하고, 그냥 그 청강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연설문을 못 썼어가지고 청강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 이야기 하시는 거 듣고, 저도 고민하고 있던 주제가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써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주제들, 그 스쳐갔던 주제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관심사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 관심사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까지 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홍빈 씨는 마지막에 들어오셨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화면 좀 비디오 킬 수 있는 분들은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비디오 킬 수 있는 분들은. 자, 화면 봐주시고, 자, 잠깐만 비디오 켜주시고, 하나, 킬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잠깐 잘 됐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번 2차 첨삭은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차 첨삭 때 그때 또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